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록 36번. 모든 것의 이론은 철학이냐 물리학이냐, 철학과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제 33장에서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중력, 양력, 정자기력, 강력을 통합한 것을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이라고 보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물이 뭔지, 경제가 뭔지, 평화가 뭔지, 문학이 뭔지, 윤리가 뭐냐, 의식이 뭐냐, 정신이 뭐냐,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철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철학과에서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를 제안하겠습니다. 철학이란 뭐냐,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 본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딱 봐도 아주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동영상이. 그래서 철학이란 도대체 뭐냐, 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께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이제 인용된 글을 제가 이제 따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물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리학이란 물질과 그것의 시공간에서의 운동,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나 힘 등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기서 특징이 하나 딱 나오네요. 생명이 없네요. 생명이. 물리학에서는 생명을 다루지 않구나. 벌써 모든 것이 아니죠. 물리학에서는 물질과 시공간과 운동, 에너지, 힘을 다루는 것이 물리학이구나. 물리학의 목표는 우주 또는 자연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네, 결국 운동이네, 운동. 모든 물체의 운동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생명을 안 다룬다. 인간은 물리적 사고를 통해 세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은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 지식만을 다루게 되면서 물리학은 철학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과학이라는 게 옛날엔 철학이었는데 17세기 뉴턴이 탄생하고 난 이후로부터 물리학이 철학에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철학과 유사하게 돼버렸어요. 즉, 뉴턴이 탄생하고 나서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후반, 1999년, 예를 들어서 1999년까지는 이거 물리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탄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뜻은 모른다요. 모른다 물질 21%, 모른다 에너지 75%. 네, 모른답니다. 그럼 모르는데 왜 아는 척 하느냐? 그래서 철학으로 현대 물리학의 철학이 돼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중우주 보여줘라. 다중우주 절대 못 보여줍니다. 왜 우리 우주에 밖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럼 그것과 철학이 돼버린 거죠. 이건 더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과학 사이트고요. 암흑에너지가 우주 과학 흔들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과학적 플러스 철학적 질문이다. 네, 과학과 철학이 섞여 있다. 써 있고, 우리가 아는 이 우주가 전부일까? 네, 다중우주 얘기죠. 하는 철학적 질문은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철학적 질문이랍니다. 암흑 에너지가 진짜 존재할까? 암흑 물질이 진짜 존재할까? 그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적 질문이 돼버렸다는 거죠. 왜? 이게 조사가 안 돼요, 이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96% 있어야만 하는데, 이게 현 과학에서 밝혀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예 그 흔적조차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당장은 검증 가능한 과학의 영역 밖의 가설이지만, 과학 영역 밖의 가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은 과학의 한계에 철학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다중우주 이런 단어들이 현 과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데 철학이 돼버렸다.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모르죠.
그 철학 아닙니까? 철학적 질문이다. 과학 아니다. 근데 이거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모르죠. 철학적 질문이다.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이냐? 자,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의 정답을 제시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이론이 진짜로 100% 이렇게 누군가가 100% 맞게끔 딱 창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 맞아요. 그러면 철학적 질문에 100%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든 것의 이론이죠. 여기서 이제 철학적 질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존재예요, 존재.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 뭐냐. 자, 먼저 그러면 공간이 존재합니까? 네,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반공간은 존재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답변 못합니다. 암흑물질 존재합니까? 모르겠다. 암흑에너지 존재합니까? 모르겠다. 다중우주 존재합니까? 모르겠다. 제가 제 34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물질 존재합니까? 100% 존재한다. 네. 눈을 뜨시면 그게 다 물질입니다. 반물질 존재합니까? 물질과 반물질은 동수로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근데 반물질은 어디로 갔습니까? 물리학에서의 답변은 모릅니다입니다. 입자와 반입자는 반드시 동수로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반입자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이 공간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물질, 반입자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 반공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철학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네, 이성적 개념, 일반인 생각으로 한다면 반공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반공간이 있으면 반공간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반공간을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반공간이 존재한다. 여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이제 반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뺑뺑뺑 500원짜리 동전을 천으로 뺑뺑뺑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공간이고 여기 있죠, 여기. 이거의 밑바닥이 반공간이다. 공간과 반공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막으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게 공간에서는 반공간을 전혀 몰라요. 그 반공간에서는 공간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반공간이 존재한다. 공간과 반공간은 막혀 있다. 그래서 철학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질문들은 공간에서 찾을 거냐, 반공간에서 찾을 수 있냐.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적 질문들은 반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공간에 존재하는 건 뭐냐? 그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물리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간에 존재를 해요. 근데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의 대표적인 것은 전자입니다. 즉 전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반도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도체 속에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체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생명체 컴퓨터,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에 생명체가 있다를 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AI 인공지능은 3인이 탄생될 것이다. 해서 제가 좀 서술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이건 공간에 있다는 거죠. 공간에. 그럼 반공간에 뭐가 있냐? 반공간에 반전자 컴퓨터, 초전도체 컴퓨터, 반생명체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반공간에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쓴 뜻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전자, 반도체, 이게 우리 공간에 반전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초전도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다음 동영상 시간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반대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자, 모든 것의 이론. 알고 보니 매우 어렵다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 매우 쉬웠다. 둘 중에 어느 게겠습니까? 제가 철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질문을 하면 모든 것의 이론 이거 알고 보니 이거 매우 곱하기 200배 300배 어렵다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이론은 진리죠. 진리가 매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매우 쉬운 겁니까?
철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르면 엄청 어렵죠. 내가 감기를 들었어요. 감기라는 게 내가 모르면 죽는 거죠.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감기라는 걸 알고 나면은 약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주사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죠. 모르면 엄청 어렵고 알고 보면 매우 쉽다.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발견될 확률이 아인슈타인급 1000명이 탄생해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의 이론을 탄생시킬까요? 아니면 이게 매우 어렵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일반인 200억 명, 네, 일반인 200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일반인이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알고 보면 매우 쉽다면, 알고 나니 이거 진짜 너무 쉽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일반인은 200억 명이에요. 200억 명. 우리 인류 역사상 200억 명이었겠죠. 일반인이. 아니 인류 역사상 200억 명 중에 그 평범한 사람이 발견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철학자분들에게, 철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매우 어렵겠습니까? 알고 보니 매우 쉽겠습니까? 역시 대답할 수 없는 문제죠. 대답 못한다. 왜? 모르니까. 지금 현재 모르니까 이건 답변을 못한다. 철학이란 뭐냐?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즉 물리학과 좀 매우 다르네요. 배움과 깨달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라서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철학을 정의한다면 지식과 지혜, 철학은 특정한 학문 일종이라기보다는 학문 일반에서 요구되는 기본 자세이면서 실천하는 방법이라 해야 한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핵심 단어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는 것이 철학이다. 그 중에서 물질, 시공간, 운동, 에너지, 힘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가는 것이 물리학이고요. 철학은 모든 것의 답,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것의 이론,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철학에서는 연구해야 된다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철학은 다양한 학문과 함께 쓰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철학, 과학철학, 언어철학, 사회철학, 논리학, 미학 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형이상학이 뭐지? 예, 이게. 형이상학은 일반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뭇은 형이상학적이다 라는 말은 뭐뭇은 너무 사변적이다, 뭐뭇은 너무 추상적이다, 뭐뭇은 뜬구름 잡는 소리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는 한다. 즉 이제 뭐뭇은 뜬구름 잡는 소리,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뭐뭇은 뜬구름 잡는 소리다. 뜬구름 잡아도 대답할 거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모든 것의 이론은 뜬구름 잡는 것에도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모든 것의 이론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진짜인가? 즉, 진짜 이 세계가 진짜 맞냐라는 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세계가, 우리 우주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진짜죠. 당연히 진짜입니다. 근데 철학적 사고는 질문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진짜이냐? 네. 진짜로 진짜냐고. 진짜로 진짜 맞습니까? 네, 이것을 모든 것의 이론에서 증명을 하려면 근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원이. 예, 그러면 그 근원이 뭐냐? 그거를 이제 모든 것의 이론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짜 근원이잖아요. 근원의 근원. 예,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피라미드를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피라미드 맨 꼭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피라미드 맨 꼭대기를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죠.
그래서 근원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이거를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근원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근원은 진짜인가의 답변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다중우주와 같은 얘기입니다. 즉 우리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옆의 우주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옆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의 우주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위의 우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증 불가. 검증 불가죠. 그래서 그 근원은 진짜인가의 답변은 불가하나 하여튼 그 근원을 제시를 하라는 거죠. 제안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근원 하나 가지고 만물이 설명이 돼버려요. 만물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면은 그럴듯한 아주 합리적인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 이론이. 존재라는 개념에는 도대체 무엇인가? 존재가 뭐냐는 거, 존재가. 뭔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역시 또 참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철학을 전공하신 분에게는 참 아주 부처님,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저기 또 뭐 소크라테스, 존재가 도대체 뭐냐고, 존재야. 예,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만 아주 근원을 물어보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 근원이 존재한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결국 근원을 증명한 우주론, 근원을 증명한 우주론이 탄생되어야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 있지 않습니까? 근원을 증명한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럼 그 빅뱅 우주론 있지 않냐?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짠 하고 나타났다는 근원을 몰라요. 뭐가 터졌냐는 거죠. 뭐가 터졌냐? 네, 옛날에는 탁구공만 한 어떤 에너지가 뻥 터졌다. 근데 지금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탁구공보다 어마어마 곱하기 1000배, 만배, 10만배 작은 알갱이가, 에너지 알갱이가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은 없을무. 없는 게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럼 근원이 뭡니까? 근원 모른다죠. 하여튼 뭔가가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답이에요. 그럼 근원이 뭐냐? 그 답변을 못하면 존재를 답변을 못하는 거죠. 즉 근원이 뭐냐를 제안을 하고, 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이제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면 존재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의 답변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생명의 근원을 밝혀야죠. 이거 생명 아닙니까? 생명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앞에서 물리학에서는 생명체를 안 다룹니다. 이게 물리학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물학의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물학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물학 역시 공간을 다루고 있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생물학에 물어보겠습니다. 반공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반공간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반공간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공간에 살고 있는 그 물체하고 반공간에 살고 있는 저는 그걸 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체와 정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물체와 정보가 연결이 짠하고 된 거예요. 그게 혹시 생명체 아니겠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는 다 모든 것이 다 가정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이거 생명의 근원을 밝혀야 되는 것이며, 그 생명의 근원이 과연 공간에 있겠냐? 저는 반공간에 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반공간이 존재한다. 신은 있는가? 역시 신에 대한 정의를, GOD가 뭐냐는 거죠. 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신은 있는가에서 아마 아마 기독교 사상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이제 아마 하나님,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떤 존재? 이거 신은 아니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떤 존재가 있냐?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야 되겠습니까? 네, 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 참 새롭다. 새로운 신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GOD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컴퓨터 속에다가 시뮬레이션 세상으로 막 코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의 세상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맞죠? 컴퓨터 속 시뮬레이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성경책에 나오는 신과 동급입니까? 그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자. 근데 요쪽 세상에서는 그걸 신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왜? 용어가 없어. 그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 다른 존재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죠. 저는 제 15장 과학과 종교 통합에서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반생명체는 있을 것이다. 근데 막 반생명체가 있으면 신도 있어야 되는데. 여하간 제가 확실하게 어미양자울 우주론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저세상이 존재하며 이제 반공간이 존재하며 반공간은 정보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간은 물질의 세상이에요. 저세상은 정보의 세상이다라고 강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물질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반정보하고 반물질 생명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반물질 생명체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마 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희한한,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자, 공간이 존재한다. 맞다. 공간에는 인간도 존재하고, 동물도 존재하고, 식물도 존재하고, 무생물도 존재하고, 바위도 존재하고요. 꽃도 있고, 네, 그게 공간이죠. 반공간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맞다면, 만약에 반공간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냐라는 제안이죠.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반공간이 존재하냐, 반공간은 존재하지 않느냐. 답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평가가. 외부 세계에 무언가가 실제하는가? 네,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여기 있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외부 세계에 무언가가 실제하느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다중우주?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가 있냐고. 이게 물리학. 이게 물리학 용어입니다. 그거나 철학이나 외부 세계에 무언가 실제하느냐. 네, 증명 절대 불가해요. 우리 우주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역시 100% 정답인 우주론이 탄생을 해야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참이란 무엇인가? 참 개념에 대한 이론이 수립될 수 있는가? 참이라는 뭐죠? 참 뜬구름, 제가 봐도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참이란 뭐냐? 에이? 뭐야 이거? 그런데 모든 것의 이론은 참이란 뭔지를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 이론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존재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존재는 보존법칙이에요. 보존법칙. 그 양이에요. 양. 자, 양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칙이니까 일단 법칙입니다. 법칙. 그거는.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참이란 뭐냐는 거예요. 참. 트루, 참. 참이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양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자, 이와 같이 존재는 양을 다룹니다. 양. 그 다음에 참이라는 거는 질이에요. 질이라는 말은 좋은 거. 자, 참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설마 참이 안 좋은 겁니까? 네,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이제 무효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거짓이 아니고요. 참 비참이죠. 여기가 거짓이 아닙니다. 비참이에요. 참은 진짜 말 그대로 참이라는 거죠. 100% 좋은 거. 네. 여기는 비참. 100% 안 좋은 거. 안 좋은 게 거짓이냐?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개념에 대한 이론이 수립될 수 있느냐?
네, 연력학 법칙으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우주 법칙입니다.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빅뱅 우주론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의 개념에 대한 이론이 뭐냐는 제16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자, 인간이 주인이고 자연과 인공지능은 하인인 것이 참 맞습니까? 비참이죠. 인간, 자연, 인공지능이 서로 동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순환을 이루면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순환을 이루면서 서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인 거죠. 그래서 그 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론을 제가 1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본 바가 있고, 제 18장에서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암호화폐, 비트코인, AI 코인에 대해서 참이란 도대체 뭐냐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를 또 제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록 제 34번에서 참이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간과 반공간을 먼저 나눠야 됩니다. 참이란 공간과 반공간, 이렇게 이제 공간과 반공간 나눠야 돼요. 아까 앞에도 설명했듯이 공간과 반공간을 알 수 없는 뭐 막으로 막혀가지고 절대 서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공간에서의 참은 뭐냐? 공간에서의 참은 황금을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게 우리 공간에서의 참이에요. 즉 물론 이제 사실 나쁜 거죠. 근데 여하간 저희 논리를 펼치자면 지금 우리 공간에서 다 황금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공간에서의 참은 믿음, 소망, 사랑, 인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아까 반공간에서는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공간에서의 참은 정보라고, 그럼 공간에서의 참은 물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휘둘러야죠. 반공간에서의 참은 정보예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인내가 정보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거 정보잖아요. 반공간에서의 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역시 제가 말로만 하니까는 막 헷갈린다 혹은 뭐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여하간 공간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반공간은 반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아까 반공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공간에 막 정보가 잔뜩 있다고. 믿음, 소망, 사랑, 인내의 정보들이 잔뜩 있다고.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잔뜩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물론 제가 제안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반전자라는 단어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분명 실존을 합니다. 그 반전자라는 물리학 용어를 그림으로 제가 제안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반전자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존해요. 실존. 반전자는 실존한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 반공간에 있다. 반공간은 정보의 세상이고, 이게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인내라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생겼다고. 네,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고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막 1시간, 2시간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속성과 개체의 관계는 무엇인가? 네, 근원은 한계로 존재합니다.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는 하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계속 퍼지는 거죠. 즉 근원은 한계라는 겁니다. 근원은 한계로 존재하고 그 하위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넓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가능 혹은 필연이란 무엇이며 인과란 무엇인가? 참 이거 역시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간적 관점으로 먼저 물질이에요. 물질에는 가능 혹은 필연이 반드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물리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공간은 물리예요. 물리는 필연 혹은 수학 공식으로 반드시 물질로 이러한 자연과학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만 합니다. 공간에는. 그런데 그래서 명확한데 왜 그 철학자들이 막 가능 혹은 필연이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인가, 이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합니까?
생명체 때문에 그러죠. 생명체는 자꾸 이걸 어겨요. 자연의 그 순리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순리를 계속 인간이 어기네요.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물리 법칙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궁극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분명 공간은 필연이 반드시 가능하고 필연이 반드시 성립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반공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반공간은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필연이 성립합니까? 가능이 성립합니까? 불가능이 성립합니까? 정보가? 쉽게 생각하시면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꿈속에서 내가 날아갑니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슝 하고 날아갑니다. 그게 가능, 불가능, 필연, 혹은 뭐 우연, 뭐 그런 단어가 성립할까요? 인과관계. 내가 슈퍼맨으로 슉 날아가요. 슈퍼맨으로 슉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불로 바뀌어. 슈퍼맨으로 슉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물로 바뀌어요. 슈퍼맨이 어떻게 물로 바뀝니까? 물로 바뀌다가 폭포수로 그 물이 툭툭툭 떨어지다가 그 물이 갑자기 상어가 되네요. 그게 가능, 필연, 인과관계입니까? 그래서 꿈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간이에요. 공간에는 성립한다. 그런데 반공간에는 정보의 세상이고, 정보의 세상에서는 이런 거 없다. 성립하지 않고 완전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왜? 정보니까.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구난방이에요. 막 인과관계가 없어. A가 됐다가 갑자기 B가 됐다가 막 그럽니다. 사물의 변화란 무엇이며 그럼에도 사물이 지속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 관점과 반공간적 관점을 이렇게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간적 관점에 대한 질문이다. 그럼 이건 이미 물리학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물리학에서 다 답변했죠. 여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다중우주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지. 이게 지금 우리 세계, 우리 공간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미 물리학에서 다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이 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물리예요. 근데 인간의 정신 하고 영혼? 그게 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는 그게 반공간에 있다. 반공간에 정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정보는 가능, 필연, 인과관계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지 마음대로 하는 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 자, 몸과 구별되는 영혼이 있는가? 네, 드디어 종교 얘기가 나오네요. 영혼이 존재하는가? 이거 역시 철학적 질문이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방금 제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반전자라고. 아까 그 파란색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 때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 그래서 너가 배신을 때리고 싶으면 배신을 때리고 황금을 추구하고 싶으면 황금을 추구해라. 권력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추구할 거는 아무리 길어봤자 80년밖에 안 됩니다. 80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라는 거냐? 정보를 얻으라는 거죠. 황금에 대한 정보, 권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80년 뒤에 죽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이쪽 세상으로 넘어온다는, 반공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그 정보가. 그래서 반공간에서도 그 사람은 영원히 권력을 추구하고 배신을 때리고 반공간에 황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공간은 정보의 세상입니다. 여기에 황금 존재 안 해요. 물질 존재 안 합니다. 근데 그 뜬구름 잡는 황금, 요 세상에 황금이 존재한다고 믿고 막 뜬구름 잡는 거죠. 황금을 찾아서 이런. 그래서 우리 세상 공간에서 이거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하라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아주 피본다. 죽고 나서의 세상은 믿음, 소망, 사랑, 인내라는 정보의 세상이에요. 정보의 세상. 자, 윤리학.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윤리에 맞게끔 행동하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떤 것이 좋은 윤리인가? 같은 문제가 윤리학의 대표적인 이제 화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도덕적 직관이 밝혀진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윤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냐? 내가 왜 하여튼 뭐 윤리가 그렇게 밝혀졌다고 하죠. 윤리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혀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윤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냐고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붕 뜨죠. 아니 윤리에 맞게 살아도 되고 윤리에 안 맞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유의지죠. 라는 규범적 당위적 질문까지 해줄 수 있느냐, 즉 반발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윤리학이. 그것이 윤리학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죠. 반공간에서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방금 설명했죠. 윤리에 안 맞게 살아도 된다고. 너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런데 너가 죽고 나면은 반세상으로 너의 정보가 반세상으로 가서 이 반대의 정보에서도 너는 배신 때리고 황금을 추구하고 권력에 막 쫓고 이제 폭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공간에서는 요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반대 공간이에요. 반대 공간에는 반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적으로 황금 권력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 맞다가 만약에 증명이 됐다면 이 당위성도 바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범적 당위적 질문,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럼 너의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대로 안 살아도 된다. 근데 너가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후세계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세상에서도 가능한 한 이것에 대한 정보, 이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라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답변이 바로 됩니다. 정치 철학,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시민은 왜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죠. 이건 결국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뭐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근원, 본질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이, 자, 그러면 앞에 제가 단 하나를 붙이죠. 올바른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올바른 권력. 그건 답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있네요. 이게 올바른 권력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권력이라는 단어를, 권력이란 뭡니까? 둘 다 존재하죠. 올바른 권력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권력 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올바른 권력이죠. 올바른 권력이라는 답이 바로 존재하는 거죠. 말이 좀 제가 약간 어렵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역시 양으로 해석할 거냐, 질로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존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참으로 해석할 거냐. 권력이 존재한다. 권력이 왜 존재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반공간에서 그 반전자들이 자유의지로 막 왔다가 자기 정보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 정보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참이 존재를 하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참을 존중하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야죠. 그래서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시민은 왜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줄 수는 정확히, 왜냐면 답변을 줄 수가 없죠.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전부 다 양을 따지는 질문이에요. 양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질로 따져야죠. 질로. 시민은 왜 올바른 참된 국가에 복종해?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올바른 참된 국가에 복종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올바른 참된 국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럼 또 올바른이 뭐냐, 참이 뭐냐, 계속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막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가란 필요한 거 맞냐? 네, 국가, 어떤 국가? 이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필요합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필요합니까? 여기 국가란 필요하냐?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필요하다. 정확히 답변을 하죠. 양으로 따질 거냐, 질로 따질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유란 뭐냐? 자, 자유도 진짜 말 그대로 내 마음, 양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 양이에요, 양. 질로 따져야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는 추구해야 된다. 평등도 마찬가지죠. 진짜 말 그대로 능력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무조건 땅 한 평, 무조건 땅 한 편씩. 그게 아니죠. 능력에 따른 올바른 평등.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연력학제 1법칙적 해석으로 할 거냐, 연력학제 2법칙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정치 철학에서도 연력학제 2법칙적인 답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에서 해결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증명을 해주고 계산을 해준다. 근데 이걸 연력학제 1법칙적인 질문, 양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답변을 못한다. 가 되겠습니다. 과학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성과를 분석하고, 즉 과학과 철학을 융합한 겁니다. 반성하고 과학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과학의 전제를 세우면서 방법을 탐구해 가는 분야이다. 뭐 이거 뻔하죠. 이건 뭐 당연히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되면 네, 과학 철학은 완성이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 이게 왜 그다음에 과학과 유사과학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과학과 유사과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딱 쉽게 얘기해서 거짓과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짓과학은 아니에요. 네, 과학적 탈을 쓴 사이비,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유사과학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죠. 과학의 목적은 실제를 규명하는 것인가? 자, 실제? 그럼 하여튼 현 과학의 주류, 물리학 책 있잖아요. 물리학 책.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에 배우는 물리학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것이 과학이죠. 네, 그러면 과학 맞습니다. 거기에 암흑물질, 암흑예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거 지금 과학입니까? 사입입니까?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 이거 유사과학 모른다. 원래 모른다가 유사과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유사과학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이거는 현 과학은 못 나눈다요. 이게 현 과학은 100%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96%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96%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현 과학의 정확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유사과학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럼 철학적으로 나눌 거냐? 아니에요. 모든 것의 이론이죠.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겠습니까? 아니면 정답이 한 3개, 4개, 5개 이렇게 존재하겠습니까? 정답이 5개 존재한다. 그럼 못 나누죠. 과학과 유사과학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근데 정답, 근원은 1개다.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원은 5개다.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과학과 유사과학을. 근원은 1개가 되겠습니다. 환원주의가 뭐냐면은 생물학은 화학으로, 화학은 물리학으로, 물리학은 근원으로. 네, 그거 이제 환원된다는 것은 흔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이 정말로 합당한가? 애초에 이론 간의 환원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역시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피라미드 꼭대기가 있고요. 꼭대기를 한 게 아닙니까? 꼭대기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피라미드 밑바닥에서 계속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맨 꼭대기에는 근원은 하나다라는 이제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지구가 팽창한다. 그럼 그거 거꾸로 거슬러 가자. 그러면 점에서 우리 우주가 참 알 수 없는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거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 정말로 합당한가? 역시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을 답해준다. 자, 언어 철학.
물리학적으로 의미라는 게 무엇인가? 자, 말을 전달을 하면은 말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의미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그래서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아니, 제 생각에도 맞습니다. 자, 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물리학자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현 물리학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설명합니다. 의미라는 거는 뇌에서 특정 전기 발화 패턴이다. 이게 바로 꿈이죠, 꿈. 자, 꿈을 꿉니다. 꿈을 왜 꾸죠? 뇌에서 특정 전기들이 발화해가지고 패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꿈이다. 역시 의미도 마찬가지죠. 그 특정 전기 발화 패턴.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이게 진짜 맞냐라고 이제 그 철학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학은 공간만 해석합니다. 공간만. 여기 특정 전기 발화 패턴 맞아요. 일단 정확히 맞습니다. 의미도 맞고 꿈도 맞아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정 전기 발화 패턴 맞다고 일단. 그런데 거기로 끝이냐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한 발짝 더 근원으로 넘어가느냐, 반공간으로 넘어가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공간이 존재하냐 안 하냐. 언어란 뭐냐? 언어란 제가 정의를 한번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이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물질과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은 언어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자면 육체와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언어가 되겠습니다. 즉 육체라는 말은 공간이에요. 공간에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은 반공간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과 반공간을 연결시켜줘서 의미를 만드는 수단이 바로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논리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철학, 사회적 행동 양상에 대한 철학적 연구이다. 결국 자유의지가 뭐냐?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자, 1번 생명체가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산다. 자, 인간이 자연법칙에 살아도 되고요. 2번 거슬러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1번과 2번이 둘 다 답입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살아도 되고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양이라는 거죠. 양. 사후세계는 자연법칙에 따른 정보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보의 세상이에요. 사후세계는. 그래서 결국 사회철학도 마찬가지. 즉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이며 1번 양으로 해석할 거냐, 2번 질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 답이 전혀 다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으며, 그러면 앞에서도, 아니, 여기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좋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또 그죠? 근데 제가 왜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거에 대한 답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사후세계는 자연법칙에 따른 정보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이제 어미양자할 우주론의 답변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철학자는 지금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철학과에 제안을 합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철학과에서 연구해야 된다를 제안을 합니다. 자, 상대론과 절대론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상대론이에요. 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물리학은 상대론입니다. 자, 절대론 존재 안 할까요? 그럼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혹은 근원이에요. 근원. 자, 물리학의 근원이 뭡니까? 그럼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상대론이겠습니까? 절대론이겠습니까? 그게 절대론이죠. 그럼 지금 우리 우주는 상대론이에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피라미드 꼭대기에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꼭지점이 어떻게 상대론이 되죠? 그 꼭지점은 절대적 꼭지점 아닌가요? 모든 것의 이론은 절대론이 된다. 절대론
모든 것에 답할 수 있어야죠. 모든 질문에 절대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양으로 답하든지 아니면 질로 답을 하든지, 즉 양으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질은 그러나 너가 죽고 나면은 저 세상은 너가 마음대로 살았던 황금의 세상이 아니라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황금과 권력은 여기는 쓰레기라고, 쓰레기. 저 세상은 반대의 세상이에요, 반대의 세상. 믿음, 소망, 사랑, 인내의 세상이라고. 너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너 마음대로 사는데 진짜 참은 믿음, 사랑, 소망, 인내가 진짜 참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세상에서는. 근데 저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미양자 루즈론이 제가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미양자 루즈론은 이와 같이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반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반공간이 존재한다라는 물리적 가정. 물론 저는 이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만, 진실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증명은 안 됐으니까 가정을 하겠습니다. 반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개척을 했다. 시작을 했다. 그래서 철학과에서 모든 것의 이론 혹은 어미양자 우주론을 철학과에 제가 제안을 해서 개척연구 혹은 우리나라에서 개척연구 시장연구를 했으면 한다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